요하 문명을 건설한 세력이 누구인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문명이 발견됐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든 걸까? 누가 만든 외계인도 거야? 아닐 거고. 그래서 처음에 두 가지 이론이 나왔어요. 하나는 87년에 이민이라는 사람이 저 요하 문명을 건설한 세력은 동이족들이다. 그 동이족의 선조들이 건설한 문명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동이족 9개의 동이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조이족, 새를 토템으로 하는 그 선조들이 건설한 게 요하 문명이다. 이런 논문을 정식으로 발표해요. 근데 동시에 또 한 팀은 아니다. 요하 문명을 건설한 세력이 바로 황제. 그렇죠. 야. 황제족이다. 여러분들 황하 문명 지역에 가면 지금도 중화민족의 선조라는 황제족의 무덤, 황제의 사당 이게 다 있어요. 황하 문명 지역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원래는 요하 문명을 건설하고 나중에 내려왔다고 그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 옛날부터 거짓말 잘했고. 그러면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렇죠. 역사라는 건 항상 과거의 기록만은 아니에요. 계속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박정희나 흥선대원군이나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시대마다 계속 바뀌죠. 어떤 바뀌죠, 것도 바뀌죠. 정권마다 바뀌죠. 네. 어떤 게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변하진 않는다. 그렇죠. 네. 역사는 계속 해석이고 현재에 살아있는 해석의 힘, 헤게모니를 어느 쪽에서 가져가냐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만주 일대가 전부 중국 땅이니까 현재는 저기에서 자기네 조상인 황제가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황하 문명보다 빠르니까 네. 요하 문명을 건설하고 나중에 황하 문명 지역으로 내려왔다고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하 문명 지역에서 후대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네. 몽고족, 만주족, 뭐 허저족, 에벤키족, 조선족도 포함해서 그 요하 문명 지역에서 후대에 발원하는 소수민족들은 당연히 누구의 후예가 되겠어요? 중국이요. 황제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후예로. 요하 문명을 만든 세력이 황제족이면 네. 후대 거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민족들은 어디에서 새롭게 이주한 게 아닌 이상 거기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그 꼴이다. 황제의 네. 후예라는 뿌리를 가지고 분파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조선인도. 오케이. 그러면 동북의 소수민족들은 전부 다 황제의 후예가 되면 네. 그 황제의 후예들이 이룩한 역사나 문화는 전부 다 중국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치가 중국 거다 신문에 많이 봤죠? 난리 나죠. 그럼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잖아요. 56개 민족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은 허구예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56개의 민족을 묶어서 민족을 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나라만 만들 그렇죠. 뿐이죠. 사실 이거는 어거지가 논리적으로도 허구고 개념적으로도 오류예요. 민족을 엮어서 또 민족을 만들어요? 근데 시진핑은 중国梦, 중국의 꿈을 얘기하면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무지 강조합니다. 물론 그 전에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강조합니다. 역사 교육과 이런 걸 특별히 강조해요. 묻기 위한 장치로 쓴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허구라는 거죠. 자, 그러면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화민족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지금 중국은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56개 민족이 과거에 형성했던 역사, 그들의 전통 문화, 그건 뭐가 되겠어요? 중국 역사, 중국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하 문명이 더 중요하겠네요. 지금. 당연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역사 공정을 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자료 하나 보여줄까요? 네.
여러분들은 고조선이 어느 나라 역사라고 생각해서 예? 우리나라요. 참 질문 자체가 웃기죠. 한국 사람한테 고조선이 어느 나라 역사냐 그러면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뻔한 얘기고. 우리나라 역사의 제일 처음이 저희는 고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고조선이 한국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중국만이 이래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처럼 중국의 국민 포탈 네. 이게 바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이두에다가 다 검색해요. 서양 사람들 구글에 묻는 것처럼 거기에 고조선 항목이. 뭐라고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누가 한번 읽어볼래? 내가 일부러 읽어봐라. 번역해놨지 한글로? 고조선은 한무제의 한사군 설치 이전에 예. 현재 한반도 북부에 있던 초기의 국가 이름으로 주로 차이나 역사에 기록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이어진 제후국, 변속국을 가리킨다. 주의할 점은 문화든 혈연 속성이든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가 아니고 어머머 고대 신화, 즉 중국의 지방 정권에 속한다.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하게 해놨죠. 명칭은 고조선이고 간칭으로 조선이라고 하고 정치 체제는 군주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요 민족이 누구라고요? 화하? 화하, 부여, 부여? 화하족이 뭐냐 하면 중화민족의 주 종족이 화하족이라고 그래요. 고대. 이미 중국 걸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거 그 위키백과처럼 수정 안 되나요? 들어가서 수정하기. 이거는 아무나 와서 이렇게 변경하는 위키피디아 같은 게 아니고 거의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고조선은 한반도의 북부에 있었다. 북부로 아예 정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인데 그들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 말이에요. 번속국. 그다음에 백과사전에 사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웃기잖아요. 주의할 점은 백과사전에서 그런 말 듣는 게 웃기잖아요, 이거.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문화적 속성이든 혈연 속성이든 지금의 남북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특별히 주의해라. 그게 백과사전에 쓰여 있는 내용.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막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게 안 하나요? 해야죠.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 어려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한국인들은 우리 역사의 시발점을 고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고조선을 중국 걸로 배우고 중국 걸로 가르친다고. 이것만 그런 그거를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중국인은 없어요? 의심할 수 있는 다른 견해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공산주의 국가는 교과서도 똑같고 그냥 가스라이팅 된 거야. 역사는 해석의 논리니까.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해석한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네. 안 하니까. 그러니까 김치가 중국 거다 그러면 막 우리 시각을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막 칼럼도 쓰고. 근데 저런 거에서 우리 학자들이 우리 시각의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안 하잖아. 아마 여러분들도 중국에서 고조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생각도 못. 생각도 못 했어요. 예. 최근에 네이처지에 소개된 중요한 논문을 내가 하나 소개할 거예요. 2021년 11월호인데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한국어를 포함한 트랜스 유라시아.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가 어디냐. 근데 그 논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마크 프랑크 연구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세계 10개국의 40명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도에서 3번으로 표시된 빨간 지역 있죠? 네. 거기가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예요. 우리나라 바로 위네요. 가깝네요. 그렇죠. 네이처지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9,000년 전 서요하 지역의 기장 농업 지역 그리고
4번, 5번 빨간색으로 이렇게 확장된 거는 3번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에 확장된 거야.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된 거는 청동기 시대에 확산된 거야. 저 확산된 게 유라시아 초원을 지나서 쭉 가는 거예요. 트루크까지도. 시작은 3번 지역에서부터.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저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저게 가장 먼저 확산된 지역이 5번 지역이에요. 5번. 저게 기원전 7,000년에서 5,000년, 5,500년 정도까지 가면 5번 지역까지 확산해요. 지금의 북한 지역. 그렇죠. 네. 그 다음에 7번, 8번에서 일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릴게요. 저 3번 지역이 바로 제가 연구하는 오늘 얘기할 요하문명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왼쪽 지도의 1번이 네. 요하문명을 이루는 최초의 신석기 문화인 소하서 문화의 분포 범위예요. 1번이. 그게 기원전 7,000년, 즉 9,000년 전까지 올라가요. 소하서가. 네이처지에서 9,000년 전 소요화 지역의 기장농업 지역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저 1번 지역이에요. 그거를 3번처럼 그려놓은 거지. 거의 일치하는데요. 그러니까 요하문명 지역과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는 꼭 일치해요. 이미 네이처 논문에 우리가 뒤에 얘기할 요하문명을 이루는 신석기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저 3번 지역이 한국어가 기원한 지역이다. 그러면 한국 문화, 한국 역사, 한국의 사상 이런 거는 어디서 기원했을까? 요하 문명이요. 저 3번 지역에서. 당연하지. 네. 네. 둘 다 같은 말이야. 자, 한국어가 3번 지역에서 기원했다. 그렇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아까 얘기한 대로 네이처라는 네이처. 세계 최고의 권위지에서 10개국에 40명이 넘는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기서 한국어가 기원했으면 한국 사람도 저기서 기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국 문화, 한국의 역사, 뭐 한국 요새 흔히 쓰는 K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저기서 기원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네이처지라는 최고의 권위지가 주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상징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어의 기원이 바로 요하문명 지역이고 한국 역사의 기원지가 요하문명 지역이고 한국 사상과 문화, 신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요하문. 3번 지역 요하문명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의 뿌리일지도 모르는 요하 문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요하문명 얘기할 때 무슨 홍산 문화, 흑융화 문화 뭐 이런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걸 고고학 문화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고고학 문화 개념이 없어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부터 정리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어떤 유적지가 발견되면 그 명명을 할 때는 행정 최소 단위 명을 씁니다. 예를 들면 시골 지역은 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안리 유적, 오산리 유적. 맞아요, 맞아요. 그 도시 지역은 동이잖아. 네. 행정 최소. 그래서 동삼동 패총 유적, 그죠? 오. 들어봤죠? 행정 최소 단위를 쓴다면. 근데 예를 들면 A 유적, B 유적이 주변에 근처에 여러 개가 발견됐어. 네. 시기도 같고 무슨 토기 문양도 똑같고 이런 게 여러 군데가 발견되면 어떤 동일한 문화권이 형성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묶어서 무슨 문화 이렇게 명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문명의 꽃이라고 내가 부르는데 홍산문화라는 말은 홍산 유지, 홍산 후 유지, 홍산이라는 산 뒤에 처음으로 유적이 발견됐어. 산 근데 이름인가요? 그렇죠. 산 이름이야. 홍산이. 그 주변에 막 넓은데 유사한 것들이 유적지가 탄소 측정에도 연대도 비슷하고 그런 게 많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유적지 이름은 다 다르겠죠.
행정 최소 단위로 쓰니까 유적지는 발견되는 마다 다 이름이 미가 다를 거 다르게 아니야. 나오더라도. 근데 그 다른 유적지들이 전부 다 같은 하나의 문화에 속해 있잖아. 그럴 때는 고고학 문화 개념을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산 문화에 속하는 유적지는 현재는 2,000개가 넘어요. 아, 그건 그러면 한 개념으로. 2,000개 중에 처음으로 발견된 곳. 그 이름을 따서 무슨 문화 이렇게 명명하는. 그래서 홍산 뒤에서 처음 발견돼서 그런 유형의 유적지를 다 묶어서 홍산 문화 이렇게 명명하는. 이해가 되죠? 소화서 문화 이러면 소화서에서 그렇죠. 발견된 거예요? 자, 이제 문화 개념 이해했죠? 이해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뭐 기원전 6,000년, 7,000년, 뭐 8,000년 저 밑에 게 오래됐겠죠? 네. 이렇게 쌓여 있어. A 문화, B 문화, C 문화 해가지고 동일한 반경 안에 네. 시기가 뭐 계속 쌓여서 문화가 이어져. 그렇죠. 그리고 그 문화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청동기 시대까지. 청동기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완벽한 국가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고 계속 문화가 이어지면 그때 비로소 문명 개념을 씁니다.